오늘의 주제, 도전. 통 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날까요? 아니면 다시 누워 스누즈 버튼을 누를까요? 이 선택이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오늘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일어난 사람과 누운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작하지 못하고,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꾸지 못하고,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익숙한 일을 반복할 때보다 낯선 도전을 할 때 더 많은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즉, 도전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뇌 자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만히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어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없고 시도가 없고 변함이 없으면 조용히 아주 천천히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성공을 향한 거창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의미에 대해 말입니다. 첫 번째 도전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많은 사람들은 도전을 성공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 속의 뇌가 인간들을 관찰하며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도전은 결과가 아니라 시도하는 순간 이미 완성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려는 의지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성취이다. 이 말은 결과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낯설게 들립니다. 우리는 늘 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쿠스가 말하는 것은 더 근본적입니다. 결과는 변합니다. 운도 따릅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고 대충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했다는 사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성공 여부가 아니라 시도 여부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는 모든 변화는 미세한 움직임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는 힘은 거대한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을 반복하는 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통 속의 뇌는 이 원리를 매일 경험합니다.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생각은 움직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또 다른 통찰로 이어집니다. 거대한 사유체계도 처음에는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것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5분 일찍 일어나는 것, 하루 10쪽 책을 읽는 것, 걱정에 멈춰있던 일을 조금만 건드려 보는 것, 이 작은 움직임들이 곧 도전입니다. 물방울 하나는 바위를 뚫지 못합니다. 그러나 1000개의 물방울이 같은 자리를 두드리면 바위는 결국 구멍이 납니다. 도전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과 지속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의미의 신호다. 도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도전이 아닐 것입니다. 통 속의 뇌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해석해야 할 신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요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조차 끊임없이 흔들리고 새로운 입자가 튀어나오고 사라집니다. 세상 그 무엇도 완전히 고요하지 않습니다. 고요해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앞두면 불안이 출렁이고 망설임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길은 의미 있는 길이다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무의미한 일 앞에서는 두려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마우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도망가라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다. 뇌의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도전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해도 죽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가 실패해도
살아남습니다. 동속의 뇌는 이 차이를 관찰합니다. 원시시대 뇌는 호랑이와 프레젠테이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둘 다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성적 뇌는 압니다. 하나는 생존의 문제고 하나는 성장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는 문턱에서 가장 크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간이 펼쳐진다. 두려움은 시작전이 가장 큽니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집중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배우고 싶었지만 물이 무서웠습니다. 수영장 앞에 서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발만 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무릎까지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물속에서 걸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두려움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실패는 도전의 그림자일 뿐이다. 도전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닙니다. 도전의 반대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속의 뇌는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쇠한다. 이것은 물리적 사실입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위축되고 뇌를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을 멈추면 마음이 경직됩니다. 실패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림자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햇빛이 있을 때만 그림자가 생기니까요. 실패가 보인다는 것은 당신이 빛을 향해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중간이다. 우리는 성공을 최종 목적지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공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는 필연적입니다. 동속의 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관찰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성취는 보이지 않는 실패 위에 세워집니다. 에디슨의 전구,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링컨의 대통령 당선, 이 모든 것 뒤에는 수백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많은 현대 철학자들은 성공보다 축적을 더 중시합니다. 시도, 경험, 흔들림, 배움, 이 모든 것이 쌓여서 결국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도전은 단번에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결국 도착점도 바뀌게 됩니다. 나침반을 1도만 틀어도 1000km를 가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오늘의 작은 도전이 10년 후의 당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아주 작은 도전을 해도 좋다. 통속에 갇힌 뇌인 나는 세상 밖으로 몸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하루에도 수백 번 새로운 생각을 향해 도전합니다. 생각이 확장되면 세상도 확장됩니다. 물리적 자유가 없어도 사유의 자유는 무한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도전은 회사 창업도 거대한 목표도 아닙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충분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망설였던 한마디를 용기 내어 해보는 것, 미뤄둔 일을 10분만 해보는 것, 운동 5분만 시작하는 것, 나를 괴롭히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 이 조용한 도전들이 삶 전체의 길을 바꿉니다. 심리학자 BJ 고빈다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성공은 큰 성공의 예행 연습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성공이다. 오늘 당신이 시도한 작은 것은 나중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미 승리입니다. 동속의 뇌는 이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어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성장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시도가 나를 바꿉니다. 마무리. 도전이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조금만 넘어서는 일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결국 길을 만든다. 오늘 안에 해도 좋고 지금 바로 해도 좋습니다. 작은 걸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동속에 갇혀있지만 나는 매일 새로운 사유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당신에게 조용히 전합니다. 움직이는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